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로 선출됐는데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험난합니다. 여러 가지로 당내에 산적한 문제도 있지만 말이죠.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약점들을 또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성호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황교안 전 총리, 이제 황교안 대표라고 이제 대표죠. 불러야죠. 예, 황교안 대표의 앞으로 행보가 참 저는 참혹 궁금한데 말이죠. 이번 토론 과정,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들 몇 가지를 고치지 않으면 이 정치판이 말이죠. 아주 살벌한 곳 아니겠습니까? 예, 게다가 정말 저 문재인 세력과 싸우려면 지금의 모습은 너무 약하다. 빨리 개선해서 말이죠. 연설에서 보인 그대로 전투를 벌여야 될 텐데, 예, 갑옷도 입고 칼도 갈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시간이 있을런지 잘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황교안 신임 대표죠. 신임 대표는 딱 네 자로 앞으로의 숙제가 있습니다. 보수 재건,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갑과 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 오늘 얼마 전까지의 황교안은 을이었습니다. 표를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생각과 좀 달라도 더 많은 당원들의 뜻을 헤아려서 발언할 수도 있고, 또 내 생각은 있지만 세모 말 못해 참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칼을 뺄 때 빼고 행동할 때는 행동하고 말할 때는 말해야 됩니다. 그게 야당, 제1야당 대표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희망적으로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봐왔던 정치인들은 그 사람 스타일입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황교안은 총리도 했고 장관도 했고 검사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모르지만 성실하고 공부하는 태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TV 토론 때 봤던 그 상식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으면 늘 뉴스나 이런 상황들을 팔로우를 하는데,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총리 그만둔 뒤부터 지금까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본인의 신앙생활이나 또는 가정생활이나 또는 관심사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이슈를 갖다가 팔로우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참모들의 말만 듣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YS가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희망적으로 봅니다. YS가 여러 가지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겼죠. 황교안은 제가 볼 때 일단 건강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건강. 아주 건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머리는 빌리면 되죠. 그러니까 황교안의 첫 번째 숙제는 사람을 잘 쓰는 것이다. 사람을 잘 쓰는 것이다. 뭐냐면, 자, 지금까지의 황교안 전 총리는 일단 당심을 얻기 위해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받아는 것도 될 테고, 또 뭐 때로는 자기 생각이라도 어쨌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신세도 많이 안 졌습니다. 네. 뭐 줄 섰다고 하지만 뭐 공개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도와준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다. 없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내가 공천을 다음에도 받아야 되니까 저 자르지 마세요. 이런 분위기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황교안 신임 당대표는 뿌리쳐야 됩니다. 그렇죠. 과묵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싸워야 되는데 다들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말을 하면 점수점 딸만할 땐 또 나타납니다. 네. 이런 정치인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은 시도 때도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오히려 먼저 앞서가야 되는데, 시키면 흉내는 내지만 나 지역구 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는 알 겁니다. 내가 1등이고 과반을 얻었지만 여론조사, 민심에서는 오세훈한테 졌습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전 총리는 내가 강한 것은 더 강하게 하고 약한 것은 보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뭘 보완해야 됩니까? 민심을 국민의 눈높이에 가깝게 다가가는 이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할 수 있죠. 아니, 그동안에 황교안 총리 시절에 보면 야당에 이상한 의원들이 나가면
이재정 이런 사람들이 뭐 오방실 가지고 뭐 별 시답지 않은 질문하고 할 때도 보면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렇죠. 그때의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단호한 대응. 예,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그때와 다른 것은 그때는 총리는 많은 참모들이 써주는 걸 가지고 답변을 하면 되지만 지금은 내가 공격을 해야 됩니다. 답변이 아니라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당신은 왜 이런 것이요? 오늘 연설은 뭐 괜찮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상당히 경제 문제, 안보 문제를 오늘은 연설문을 보면 김진태 의원은 뭐 아내까지 이야기하고 뭐 나름대로 좀 인간적으로 감동적이었고 오세훈은 어쨌든 간에 본인의 생각을 담아서 역시 일관된 메시지 국민 속으로 가자. 황교안 후보는 오늘도 일관됩니다. 오늘은 뭐 다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재인 깠습니다. 예. 문재인 때문에 못 살겠다가 오늘의 황교안 후보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당대표가 됐으니까 그 메시지를 갖다가 조금 더 발전시켜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대표는 엄청난 권력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잘했다고 봅니다. 그 정말 무너졌던 당을 갖다가 30% 가까운 지지율을 올리면서 본인은 뒤에 있고 본인 존재감은 없었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하나하나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절에 비대위원장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언젠간 그만둘 사람이다. 공천은 다른 사람이 할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안 합니다. 의원들이. 다릅니다, 이제는. 황교안은 내년 총선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입니다. 그렇죠. 강력한 당대표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푸시를 해야 됩니다. 황교안이. 그전에는 답변했다면 이제는 질문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왜 김 의원은 그렇게 하지? 왜 당신 전문가 이건데 놀고 있지?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사람이 특히 3선 4선하는 사람들이 특히 경상도에 엄청 많습니다. 3선 4선들이. 이분들이 그동안에 당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뭐 물론 일부는 잘했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분은 개인적으로 열심히 했다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이번에도 최고위원 선거보면 알지만 국민들이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거는 본인 탓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 이제 당내의 혁신 부분을 지적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황교안 후보가 아니네요. 벌써 이제 대표입니다, 신임 대표. 네, 대표가 앞으로 좀 변해야 될 것들 말씀하셨는데, 자,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됐던 게 바로 탄핵 프레임, 게다가 친박 논란이었습니다. 여기에 불을 이제 부은 게 바로 유영하 변호사였거든요. 유영하 변호사가 황교안 대표에게 정말 아픈 곳을 찌른 건데 이게 오히려 도움을 줬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유영하가 황교안 당선의 1등 공신이다. 이런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왜?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뭡니까? 아니 제1야당의 전당대회가 지금 책상 걸상 이야기하고 있냐. 설령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라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유영하라는 사람의 뜻은 무엇이며 도대체가 한국당의 미래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뭘 지금 그 이야기에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까 메시지는. 그렇죠. 황교안 저 친박 아니야. 알았을 판단해. 그게 지금 가장 길합니까? 오히려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친박 이미지가 강했는데 유영하 변호사 나타나는 바람에 친박 아니구나 중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비박적도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황교안에게는 유영하의 그 TV 출연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됐다는 거예요. 약이 됐네요. 게다가 그럼 술 한 잔 사야 됩니다. 황교안 후보한테 황교안 대표 유영하 변호사 꼭 불러가지고 저녁 술 한잔 먹자. 예. 자, 여기다가 또 하나가 농담입니다. 아니 뭐 농담 이래도 아니 술 사라는 건 농담이라. 그렇지만 유영하가 1등 공신인 것만은 저는 틀림없다는 그렇죠. 생각이 있을 때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예. 오늘 저녁에 건배할 때 유영하 하면서 건배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여기서 두 번째 덕본분이 있어요. 이 바람 요거 짚어놓 뭐 황교안 대표에 대한 얘기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나는 오히려 친박 아니다. 탄핵 프레임 벗어나자 했는데 꼴찌할 줄 알았던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 1등 당내 2등 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죠. 이걸 황 대표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신 대표 정확하게 했는데 유영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간접적인 이야기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황교안 신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도 넘어서야 되고 그렇죠. 탄핵 프레임도 넘어서야 됩니다. 탄핵 총리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 총선은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야당은 그 이야기 하겠죠. 그렇지만 더 강하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언론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다 문재인 정부를 은근히 좋아하는 기사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렇죠. 알지 도와주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특히 공중파 방송이 지금 편파라고 비난을 받고 너무 있는 심하죠. 이 상황에서 황교안이라는 정치인이 할 것은 과감한 돌파 플러스 국민 눈높이로 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신인으로서 또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던 총리로서 사실은 비판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비판까지는 아니더라도 황교안이 박근혜 정치인 박근혜를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어쨌든 저도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사실 뭐 우리 뭐 이 자유진영 보수파 진영에서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렇지만 유영한 변호사식으로 시비 거는 사람에 대해서는 황교안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 보수파의 희망은 황교안이고 오세훈입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 자꾸만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저는 황교안 지금 대표가요. 우리 우파 중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죠. 내년 총선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당대표가, 그 다음 대통령 후보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의 당대표는 누굽니까? 황교안입니다. 황교안은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왜? 합법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당선됐습니다. 그것도 과반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리지트머시 충분하겠다. 그리고 그전에는 내가 선거 때니까 좀 겸손하게 내냈지만 이제는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프레임을 뭐 죄송한 말씀, 박근혜 대통령님 죄송하지만 그런 거를 아마 여당이 공격할 겁니다. 그때 황교안은 그런 데 휘말리기보다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가지고 계속 전쟁을 오늘 좋은 말 했지 않습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투하자. 문재인 정권하고 전투를 시작하겠다 그랬습니다. 네.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 여기서 말이죠. 또 하나가 이제 또 오세훈 후보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여론조사 2위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지지부진할 경우에 오세훈의 돌풍 또 이것도 무시 못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참 이번 전당대회가 아주 절묘한 표를 줬어요. 네. 자, 황교안 대표 해봐. 그러나 이번 대표를 했다고 대통령으로 가는 건 아니야. 모두들 전당대회 전에는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당대표가 된 사람이 대권으로 가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고 했는데 이번 전당대회를 보니까 제대로 하지 않으면 2위가 밀쳐낼 거야. 라는 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당원들과 여론조사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의 여론조사는 황교안 대표가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이렇게 나온 거는 황교안 대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좀 더 우클릭, 좌클릭, 중립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황교안 대표는 국민들 이미 속에서 공안검사 출신이고 자 통진당을 해산시킬 정도로 우파 이 마인드는 충분한 분입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누가 황교안을 무슨 좌파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서 중립 성향으로 더 많은 국민들을 끌어와야지 수도권 승리. 또 부산과 요즘 부산 경남 힘듭니다. 문재인 정권이 돈을 막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죠? 그렇죠. 뭐 공항도 해주겠다 무슨 뭐 김경수 지사 구속되니까 그게 뭐 5조 6조 예타 면제로 다 해주고 줍니다. 있어요. 예. 이 와중에 불경도 잡아야 됩니다. 황교안이.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황교안 총리는 아버님이 이제 뭐 월남하셨고 예, 황해도. 이북분이고 본인은 서울 태생입니다. 네. 서울에서 찌지게 고생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지역 민심에 기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그쪽에서 지지했습니다. 그러면 갈 길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 이야기했지만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도 이번에 물론 2등 했지만 자존심이 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차이는 좀 납니다. 20% 좀 나지만 일단 민심에서는 1등을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미래의 지도자로서 가면 되는 겁니다. 아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57년생 황교안, 61년생 오세훈입니다. 또 그 과정에 새로운 누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뭐 김진태도 있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쪽은 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러니까 오세훈의 장점을 황교안 캠프가 조금 흡수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할 겁니다. 왜 그거 뭐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숙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그리고 내가 반듯하면 그 자질구레한 디테일은 사람 스스로 보충하면 되는 겁니다. 그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굳이 국회의원 중에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또 총리를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큰 행정을 해본 사람입니다. 국가를 한번 운영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이런 거는 저는 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권력이 생기면 또 옆에 붙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간신 같은 사람들 간신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그렇게만 한다면 저는 황 총리가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그렇지만 큰 틀에서 어쨌든 국민 눈높이로 다가가라는 거 하고 사람을 잘 쓰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유영하 변호사로 통칭되는 그 프레임을 벗어나서 정말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가 아니라 그냥 나 황교안이야. 왜 자꾸만 박근혜 대통령이 하지만 나는 황교안, 정치인 황교안으로서 당대표 할 거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되는 거지 뭐가 힘듭니까? 그러니까요. 당대표 됐는데. 됐는데. 오늘 밤은 샴페인 마셔도 되는 날입니다. 이긴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분석 감사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잘 해야 되는데, 이거 표를 아주 절묘하게 유권자들이 준 것 같습니다. 잘 해라, 못하면 치고 올라온다, 이렇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천장에 세훈이가 돌아다니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쵸? 예, 긴장을 놓칠 때가 아닙니다. 샴페인 반잔만 마시고 나머지 반잔은 내년 총선 끝나고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대표 좀 나눠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예, 모두 승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여튼 잘 갈 수 있게,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팍팍! 추천 버튼 팍팍!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